원래 오신다는 분만 하면 자리가 충분했는데 어머님들한테 모시고 오실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 인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은 됐으니까 네,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그 탐랭크 학원 원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학원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분들을 주로 이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제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첫 느낌은 너무 공부를 안 시킨다. 근데 학원은 보내신다. 공부는 너무 안 시키시는데 어쨌든 학원은 보내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은 쓰시면서 효율이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빈자리에 그냥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신 분들 볼펜이랑 같이 드려. 거기 볼펜도 있어. 또 안 받으신 분 종이 다 받으셨어요? 볼펜도 있어. 거기 가면은. 근데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뭐 한 명 한 명 받아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애들마다 진도도 너무 틀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느낌은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에어컨이 기능이 좋은데 갑자기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더운 거니까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좀 금방 시원해질 거라고. 학생도 한 명 왔어요. 학생이 오면 되게 지루할 텐데. 몇 학년이야? 2학년이야? 그래. 선생님 마음에 들면 등록하고 가면 돼. 학생이 직접 왔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혹시 조금 늦게 오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앉을 자리는 있잖아. 이게 복사를 더 해놔. 한 두세 부 정도만. 저희 큰아들이에요. 26이고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들어왔으니까 자랑한 거고요. 수업도 해요. 안 하지는 않고 알바로 지금 벌써 4학년이라서 알바로 지금 이렇게 수학하고 과학 수업 좀 도와주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총 저희 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 말고 지금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중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전임 선생님으로 두 분이 따로 계시고요. 초등 선생님이 전임으로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 아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선생님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오는 게 이제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 선생님들은 워낙 지도를 잘하셔서 일단 놔두고 제가 지금 고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신기하시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은 이미 나왔고요. 예전에 공부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알바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말고 뭐 옆에서 이게 문제 풀어주고 하는 거는 또 할 수 있어서 아주 뭐 자원은 많이 제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알바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제 능력이 워낙 좋으셔서 소개를 이제 선생님들은 오늘 소개는 못 드리고요. 다 분당 가서 지금 수업하고 계세요. 제가 학원이 분당에도 있어서 아마 11월 달쯤 되면은 거기 학원은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고3들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여기다가 학원을 만든 거고요. 제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만 할 수는 없고 하던 일이 평생 학원 일이라 학원 일도 같이 하면서 학업도 같이 하려고 제가 여기다 학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동네에 좋은 학원이 들어올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들어왔으니까 이미 저희가 뭐 대치동이든 분당이든 경쟁력이 있는 선생님들 같이 계속 하셨던 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라서 대치동으로도 안 보내도 돼요. 저희가 뭐 애들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서성한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보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대치동 가면 비싸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질이 뭐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그런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요
중학교 지금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머님들은 그 성적에 매 순간 집착하실지는 모르게. 들어오세요. 아,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나? 어머니 핸드폰이요? 어디, 뭐,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아까 초등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내신 등급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내후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이제 교육과정 바뀐 건데, 어머님 아이들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다 5등급제로, 중학교 때야 뭐 다 그냥 뭐 A 아니면 B 아니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등수별로 쪼개는 내신을 고등학교 가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 만약에 100명이면 10명이죠.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1%부터 34%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2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4% 정도면 뭐 3명 중에 1명이겠네. 그죠? 2등급까지 맞으려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이 뒤로는요, 의미가 없어요. 대학을 못 가요. 못 가요, 진짜 대학을. 네. 지금 5등급제로 바뀌어서 그래요. 대학을 못 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프린트에 있으니까요. 지금 뭐 학생부 교과, 내신 중심,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서류나 이제 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제가 예측한 거 아니에요. 1.8 정도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1등급하고 2등급이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등급이다, 다 3등급이다, 대학을 못 간다니까요. 1.8이에요. 2도 아니에요. 인서울을 하려면. 그 정도의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34%를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학 가는데. 중학교 때야 뭐 나도 A, 너도 A, 모두 다 A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절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뭐 이게 상위권 대학들은 굉장히 높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 학교 공부에 집착하시는 순간 아이들은 대학을 못 갑니다. 중학교 성적에 집착하는 순간 대학을 못 가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성적에 집착하는 순간 학원을 보내고 있으면 그 선생님들하고 뭐 이번에 나 몇 점 맞았어, 기분 좋아, 뭐 어쩌면 이런 거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이 대학 들어갈 때 사용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중학교 내신이 사용을 안 해요. 대학교 갈 때. 혹시나 그거를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아니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 대학 입시에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내신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는. 근데 뭐 중학교 내신도 못 맞으면서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거는요. 이거는 이제 실제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아직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수시 모집이 있어요. 6번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함정이에요. 6번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들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만고만한 자기 실력의 대학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향하면은 100%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하향하면 뭐 들어갈 대학은 지방대가 많겠지만 어머니들 아이들 지방으로 보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집이 어쨌든 서울인데 아이가 지방으로 대학 가는 거 원하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소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시켜가지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학조차도 뭐겠어요, 어머니 결국은. 서울의 대학을 올 수 있는 애들이 가는 대학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특정 과가. 지금 뭐 반도체인지 뭐니 지방으로 분산시킨다고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안 올라오거나 서울에서 내려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공부를 하러. 하지만 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라고요. 굳이 가서 거기서 공부를 안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 거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지금 세특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물리에 재능이 있어요. 그럼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발표도 시켜보고 얘가 막 자료 조사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조사하고 저런 것도 조사하고 해서 발표를 잘하면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해서 생활기록부에 써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보는 전형, 그런 거를 좀 더 보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돼요. 아까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내신이 조금 더 낮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고, 그렇다고 낮지 않아요, 결코. 결코 낮지는 않아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그런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이라고. 그래서 문과 같은 친구들은 이제 인문 논술 시험을 보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아직도 초등학교 때 습관을 못 버리시고 뭐 독서 토론이나 이런 학원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논술도 나중에 시험 보려면은 글 잘 써야 되지 않아요? 수리 논술은요 함정인데 글 잘 쓰는 거고 전혀 무관해요. 저기 논술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다고 해서 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글을 잘 쓴다고 수학 문제를 잘 풀지 않잖아요, 어머니. 달라요. 인문 논술은 글 잘 써야 돼요. 이건 맞아요. 글 잘 쓰는 게 맞지만 수리 논술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수능 논술 100%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수능 점수하고 상관없이 논술 100%를 뽑는 대학들이 존재를 해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매년 이게 달라지긴 하니까 계속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어요. 그냥 논술 100% 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물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논술 전형을 보겠어요? 당연히 안 보겠죠. 수도권 대학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 전형의 실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거는 학교 내신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수학 실력만 많이 높여주면 고대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 내신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그동안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3번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가나다고 한 번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내신을 좀 반영을 하겠다고 그래요. 10%에서 40% 정도 반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거의 수능이 결정을 짓죠. 어머니들 혹시 수시로 대학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학원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30대 한 중반? 그때쯤에 수시 전형이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수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내신하고 그냥 수능 점수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수능을 본 세대는 아니고 저는 학력고사를 마지막으로 본 세대인데 저 다음에 바로 이제 수능으로 이러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건가? 네, 저는 이제 학력고사를 마지막으로 봤던 세대이긴 한데 이게 수시제도라는 게 어머님들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되게 대학이 안 좋은 대학들이 많이 했어요, 수시를. 그러다가 이제 다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대학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등급별로 뭐 1등급, 2등급 학교 내신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1등급이면 점수를 안 깎이고 예를 들어 2등급이면 뭐 조금 깎이고 3등급은 좀 더 깎이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하고 합쳐서 들어갔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내신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내신이 좀 낮아도 그냥 수능 잘 보면 대학을 잘 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그래서 요거는 결국 내신보다는 결국 수능 점수다. 내신은 격차가 별로 없다. 등급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뒤에서도 나오지만 당연히 수학 시험을 보고요. 당연히 이제 국어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시험을 보고요. 영어 시험을 보죠.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쓰는 거가 어떤 느낌이세요? 영어를 맨 마지막에 놨죠. 이거 대학 들어갈 때 비중이 제일 적어요. 근데 아직도 영어를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많이 안 시키면서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요, 조금 안 좋은 얘기로 자살행위예요. 영어는 지금 수능에서는요, 10%밖에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90점에서 100점까지는요, 그냥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까지는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80점 맞은 친구하고 100점 맞은 친구는요, 20점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 차이예요. 그럼 이 1등급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1등급은 감점이 없어요. 이거 감점제예요. 감점이 없어요. 2등급은요, 마이너스 0.5점이고요. 3등급은요, 마이너스 2점이에요. 별로 없죠? 저희 큰애 서울대 갔는데 마이너스 2점이었어요. 아니, 마이너스 0.5점.
2등급이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수학 문제 하나 몇 점이에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 4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 아이들 안 틀려요. 네. 4점짜리인데 이 4점짜리가 이게 이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로 환산을 해요. 이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보면 100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점수예요. 자기가 100점 맞았으면 이제 100분위가 뭐 100, 96점이면 원점수가 96점, 100분이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요. 보통 수학 문제가 그 해에 어려웠을 경우에는 만점이 거의 뭐 150점까지 치솟아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 확률 통계적으로 예전에 다 공부하셨을 건데 모르시겠죠? 확률 통계분들 오래되셨으니까 확률 통계는 다 하셨을 거니까 문과라고 해도.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표준 점수로 이게 환산을 했을 경우에 그 해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뭐 한 150점까지 치솟고 좀 쉬웠다고 해도 한 140점? 100점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서울대학교는 표점 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 4점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약 뭐 한 5점, 뭐 6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수학을 반영을 해버려요. 그럼 한 문제가 결국은 4점짜리가 결국은 한 7점 정도 반영이 된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대 연대나 요 밑에 대학으로 가면은 점수 격차가 좀 넓어지긴 해요. 서울대는 표점 합이니까 많아봤자 한 440점 만점. 이거 매년 달라져요. 달라지긴 하는데 고대나 연대는요 1000점 만점으로 하거든요. 이 학교들은 특징이 정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1등급이면 영어가 감점이 없는데 2등급이면은 한 3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근데 사실 얘는 뭐 이 정도 만점이면 1000점 만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영 비율이 뭐 별로 안 되죠, 저것도. 그래서 영어에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나라 쓰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영어 하잖아요. 영어에 아주 뭐 열을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하세요. 하셔야죠, 당연히.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어가 일주일에 3번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쪼개가지고 무슨 과학이라든가 국어를 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영어에 너무 중심을 두시고 수학이 사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이 동네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수학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생각하고 대학을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수학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은 국어예요. 국어 다음에 생각하는 게 과학이고 그 다음에 영어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학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영어 수업을 2번으로 줄이고 수학에 더 집중하거나 국어나 과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을 못 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도 봐요. 통합 사회도 보는데 아마 대학별로 이과면 여기에 좀 더 가중치를 줄 거고 문과면 여기에 좀 더 가중치를 둘 거라서 어쨌든 이과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 그 학원생이 여기 학부모님 중에 계신데 그 친구를 가르치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학생들 얘기를 좀 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되게 2학년들이 많으시죠? 여기 현재 2학년인 학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쫑나? 아닌데 1학년이요. 2학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3학년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뭐예요? 6학년? 6학년은 안 물어봤구나. 근데 맞네요. 그래서 방학 때 저런 컨셉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학하고 과학학습을 좀 저희는 수학과학을 하는 학원이니까 좀 공부를 많이 시킬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다른 학년들도 있지만 제가 중2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중2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와서 다 한 게 다 2-1이에요. 물론 뭐 여기 학원의 중1 학생 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라 2학년 과정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1학년 과정을 배우러 들어왔다가 몇 달 만에 이제 공수 1, 공수 2가 끝나고 대수까지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긴 해요. 중1인데.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이번에 물리 수업을 좀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다 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친구들을 몇 명 만났을 때 2-1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1을 빨리 끝내고요. 지금 2-2도 한 3분의 2 이상을 끝냈고 3-1도 한 절반 정도는 끝냈어요. 그래서 2-1을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3-1을 빨리 끝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 10월 달쯤 넘길 생각이거든요. 제가 급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시험 공부 시켰어요? 그냥 같이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버려요. 제가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선행을 계속 나가면서 이쪽 과정을 공부를 시켜서 그것도 시험을 못 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1학년 때 여기 다니기 전보다는 성적이 다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학습을 시킬 때 지금 선행을 지금 현행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선행을 시키면서 현행을 해야 돼요. 그런 컨셉으로 중학교 과정을 하지 않고 야 시험 기간이니까 한 달 반, 2달 동안 너 계속 막 학교 내신 공부만 하고 너 이거 시험 잘 보고 저거 잘 보고 저거 다 잘 봐야 돼 골고루 잘 봐야 되고 이거 잘 보면 엄마가 이번에 뭐 사줄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중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안 시키고 이렇게 시켜도 시험 잘 봐요. 이것만 시킨다고 잘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착각이에요. 이것만 시킨다고 잘 보는 절대. 오히려 이것만 한 애들은요 지겨워서 공부 더 잘 못해요. 지금 방학 때 이 친구들은 제가 여기 3-2 여기 중2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인데 요거를 방학 때 특강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18번인데 이때 지금 3-2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1을 이걸 끝내놓고 그다음에 3-1은 본 수업 시간에 하고 반복해가지고 고등과정으로 지금 넘기려고 생각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학기 때 시험 공부를 안 시키느냐? 시킨다니까요. 네. 오히려 시간을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계속 앞에 수업 시간에는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뒤쪽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2시간을 하다가 한 달 정도는 4시간을 해요. 수업료를 더 달라고는 안 해요. 수업료를 더 받지는 않아요. 대신에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주에 뭐 수업이 뭐 원래 3번씩 하는데 뭐 2번 수업을 안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훨씬 더 많이 해드리니까 앞에서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미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눈앞만 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행을 챙기면서 선행을 하고 있다. 여기 학원 컨셉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학생이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 친구 입장에서 얘를 그러면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과정은 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빠르게 치고 나갈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반배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 2학기를 끝내고 여기 학원에 이제 중1 애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제가 방학 때 3-2 특강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은 더 좋아요. 시험만 안 보니까. 2학기 때 시험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뭐 단원 평가나 이런 거 수행 평가 이런 거 보고 와가지고 뭐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막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선생님은. 아직 본 시험도 아니고. 그냥 2학기 가가지고 시험 보는 거는 좀 잘 보면 되니까 그거는 내가 봐줄게. 그리고 지금 이제 진도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도 3학년 2학기 걸 하고 이제 3학년 1학기 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갖춘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시키려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최대한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효율적으로 진도 나가면서 현행 시험 공부, 진도 나가면서 현행 시험 공부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 시켜보니까 효과가 좀 있고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강 수업에 대한 안내인데 혹시 여기 중학교 2학년인데 2-1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있어요. 학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2-1을 여름방학 전에 지금 2학년 말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들어가서 특강이 7월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월요일인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11시에서 1시. 이거 아이들이 원해서 저렇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당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왜 당한 것 같냐면은 제가 특강을 9시, 11시하고 11시하고 1시 한다고 그랬더니 지들이 저 시간을 해달래요. 근데 알고 보니 영어 특강 듣기 싫어서 11시에서 1시로 해달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거꾸로 알아 들은 거예요, 어머님한테. 영어 특강하고 겹치는데 그래서
제가 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애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줬다. 근데 이 녀석들이 저를 속였더라고요. 영특한 녀석들. 선생님을 속였어요. 근데 이미 시간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 2-1을 나머지 한 2-3주 동안 다 끝낼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까지는 좀 빨리 한 다음에 이게 개별로 옆에서 시키면 되거든요. 시킨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좀 들어가서 진도를 지금이라도 따라잡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면서 3-1도 같이 좀 시켜가지고 방학 때 좀 늦긴 했지만 어떻게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기존 반에 좀 합류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심을 갖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저거를 뭐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과정만 공부를 하되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 친구를 데리고도 또 그 다음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중1인데 고등학교 과정 하고 있는 친구는 한 명 데리고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굴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반에. 진도가 맞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스피드로 하지 않으면 애들을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좀 들어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자식 자랑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걔는 중3 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일단 수능 문제를 풀으면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수학 문제로. 이미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켰고요. 학교 시험 보고 오면 걔 중학교 때 몇 점 나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학교 시험에 부담을 주는 순간 제가 공부시키는 걸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일도 부담을 안 줬어요. 뭐 몇 점 맞았냐고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되게 신기한 아빠죠. 오히려 와이프가 관심을 많이 가졌지. 저는 뭐 진짜 저는 입시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뭐 성적 잘 나와가지고 뭐 기분이지 뭐 얼마나 그게 큰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겠어요. 결국은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요 집에 가서 엄마가 그냥 중학교 뭐 필요 없대 나 공부 대충 할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가 그게 아닌데 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버리는 거지.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그 공부만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쉽지는 물론 않지만 최소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가면요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수1, 공통수학원, 공수2가 있어요. 이게 1학년 1학기, 이게 2학기예요. 그 다음에 대수가 있어요. 대수는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에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확률 통계를 동시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틀려요. 확률 통계라는 과목은 약간 별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이 있는데 이게는 대수가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확률 통계하고는 별개인데 뭐 완벽한 별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별개예요. 대수하고 대수를 끝내야 미적분 1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한 2학년 2학기 때쯤 들어가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지금 바뀐 수능 과목. 현재도 문과 학생들은 저걸 봐요. 현재도. 이과 학생들은 저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이걸 안 보죠. 확률 통계를 안 보고 미적2 그다음에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이제 바뀐 수능 체제에서는 딱 저게 공통이에요. 저기까지가. 그럼 얘네들은 왜 배우느냐? 아니 당연히 중학교 수학 왜 배워요? 고등학교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수 1, 2를 왜 배워? 얘네들 공부하려고.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오고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빨리 여기로 진입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오래 해도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심한 문제 잘 푼다고 이거 잘하지 못해요. 절대. 제 경험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요. 미적분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이과 가는 친구들 선택.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중학교 과정은 1-1, 1-2, 2-1, 2-2, 3-1, 3-2죠. 똑똑한 친구들은 6개월 만에도 끝나요.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똑똑한지 모르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진짜로요. 한 번 배우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중학교 과정은. 똑똑한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조금 덜 똑똑해도요. 1년이면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근데 어머니들은 자꾸 심하시마 그러시잖아요. 적당한 난이도에서 시키고 고등학교 과정을 가서 저기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시키면요. 중학교 수학은 너무 쉽거든요.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저희 아들 공부 시켜본 경험. 저희 둘째 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대를 보냈어요.
신기하시죠?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을요 그 공수까지밖에 못 시켰어요. 그 당시엔 공수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던 친구라서 이게 운동에서 공부로 전환하면서 구구단도 헷갈려 하더라고 중1 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구구단을 하다가 계산을 못해요. 그래 구구단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어요. 제 자식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리 치워. 뭔 초등학교야. 기초 없다고 뭐 초등학교로 돌아가. 그냥 중학교 걸 해야죠. 그래서 중학교 거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시키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더 시킨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9대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중학교 때 저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다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시켜서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뭐 해요? 뭐 하긴요. 내신 공부해야죠. 선행을 못 해요. 중학교 때가 기회예요. 중학교 때 시간 다 낭비하면서 맨날 2-1 문제 풀고 있고 1-1 문제 풀고 있고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네. 그 애들은 맨날 학원 가서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보통 학원들이. 왜 똑같은 것만 하고 있냐고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면 다음 과정을 넘어가지고 뭔가 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동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된다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다 시키려면은. 그다음에 심화시키고 뭐하고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여기는 이제 정규반 수업들이 좀 있는데 보셔도 아직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과학도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때부터 과학을 좀 학습을 시키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도 이 동네에 별로 학원이 없죠. 과학을 보낼 만한 데가. 그죠? 없어질 거예요. 수학도 뭐. 근데 아무튼 이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중1 때부터 과학은 반드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 아이들은 대부분 지나왔지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12개월 정도 해가지고 중등 과학을 1회 정도 끝내면은 돼요. 1회 정도. 2회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물론 복습을 하면 좋지만 이건 그냥 시험 공부할 때 다시 해주면 되니까. 시험 공부하면서 다져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끝내고 나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은 공통과학을 하는 게 좋아요. 공통과학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고등학교 과학이잖아요. 과학 처음 시작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다 들어있죠. 물론 중학교에도 들어있지만 생물, 지학이 다 들어있는데 조금 쉬운 내용만 이 안에 모아놨거든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제 문과로 가도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이 과목은. 그래서 중학교를 그 정도로 하고 나서 공통과학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2학년을 보내고 어머님 아이들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초류 이제 중1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중3 때는 뭐를 하느냐 공통과학 1년 내내 한 몇 번 돌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물리나 화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과를 보낼 거면 중3 때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여기 2학년인데 그러면 늦은 거 아니야. 그죠? 늦었어요. 근데 지금 서두르고 있죠. 제가 지금 중2 중에서 과학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중2 과학까지는 제가 한 번을 가르쳤고 시험 공부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중3 과학을 여름방학 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중2 과학을 공부를 다 안 했어도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것까지 어느 정도 했으면요 여기로 그냥 보내세요. 중3 과학부터 하면서 2학기 때는 시험 공부는 알아서 시켜줘요. 또 진도로 나가면서 제가 하는 방법을 과학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늦은 아이들도 제가 지금 서둘러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서둘러서. 그리고 이번에 시험 온 거 보니까 뭐 수학도 그렇지만 과학도 뭐 100점 맞고 뭐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뭐 애들이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해도 그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시죠? 진도를 나가면서 시험 공부를 시켜도 중학교는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돼요. 진도를 더 나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애들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제자리에서만 공부시켜도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중학교 때 충분한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수학하고 과학, 이과로 보내실 거면 특히나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2번으로 줄이는 게 맞다.
한 번은 수학이나 과학 아니면 국어도 괜찮아요. 좀 그쪽으로 많이 시키세요. 국어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영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영어도 중요해요. 제가 제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여기 이제 저의 이제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 꿈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처음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는 물리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빨리 하고 집에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 옛날 사람들 대부분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쪽 길로 이제 빠져들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제 삶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큰애가 서울대 건축학과를 들어가면서 제가 건축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저도 해서 여기 시험 봐가지고 지금 고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도 학원이 있는데 대치동에서도 하다가 저희 애들 때문에 분당에다 학원을 만들었고 얘는 없애고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다가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건 저 때문에 여기 저희 애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저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만 하겠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있으면은 학원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 11분이면 제가 강의실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시간제 보고 걸어가 보니까. 집도 지금 분당에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에서 이제 쓸쓸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피스텔에서는 한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은 방학해서 너무 좋아요. 대학교는 방학이 길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2학기 되면 또 이제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다 학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 좋은 학원이 진짜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깐 보낼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지 마시고 여기는요 대입까지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학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학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명밖에 없고 다 중학생이긴 한데 솔직히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열심히 지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지도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어요. 와 좋다. 너희 같은 애들을 내가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마. 중2 중에서 아니 정말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원장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기존 학원생 어머님도 누군지를 예준이 어머님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 어머님이시죠? 그냥 오신 건가? 아닌데 뵀는데 누구 어머님이세요?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생소하지 않고 학부모님 같지? 아 그래요? 상담을 오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저를? 뵀다고요? 어떻게 해요? 상담을 오셨어요? 아 지윤이? 아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하셨다. 아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구나. 그러니까 예준이가 그러더라는데요. 최근에 계속 자기 고대 보내달라고. 아니 중요한 거는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어요? 저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나쁜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조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활동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학원 오기 전부터 교회에서 그 뭐 해외로 뭐 그 선교 활동 나가는데 그것도 계획 잡아놓은 거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학원 그냥 그만둬라 제가 그랬어요. 방학 때 거기 십몇일씩 갔다 와서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자기는 절대 그만둘 수가 없대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옆에 쌍둥이가 있어요. 여자애가. 얘 그거 말고도 가족끼리 여행도 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둬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방학 내는 시간을 다 그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할래 도대체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교회 수련회하고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거 2개를 선택을 하든
여행 가는 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선생님이 나머지 보충은 다 해주겠다. 근데 방학 때 지금 하던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걔가 이쪽에서 지금 3-2도 해야 되지, 3-1도 계속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 욕심이 생겼어요, 얘가. 저는 그걸 이쁘게 보고 있는데 아직 깜냥은 정말 없지만, 근데 그런 욕심이 생기고 조금씩 공부해가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그러니까 해외를 가기로 했고, 그것도 이제 원래는 그걸 안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표를 취소를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쁜 거죠.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취소가 안 된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취소가 왜 안 돼요? 취소하고 다시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려면 그때가 얘기 나왔던 게 한참 전인데. 어른들이 나쁘죠.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생겼고, 1학년 애들도 좀 시끄러운 여자애들이 저희 학원에 3명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 다 오셨죠?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걔네들하고 수업하고 나면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막 체력이 보통 애들 수업하는 거에 한 3배가 사라져요. 오늘도 아침에 9시에서 12시까지 과학 수업을 하고 갔는데 제가 기 빨려가지고, 야, 나 니네들 때문에 기 빨려가지고 죽겠다 그랬더니 걔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선생님, 저희도 기 빨렸어요. 그러면 나가요. 저한테 빨린 게 아니라 지들끼리 빨렸겠지. 얘가 한마디 하면 얘가 한마디 하면. 근데 걔네들도 이뻐요. 왜 이쁘냐면은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말 잘 안 들었거든요. 자꾸 엄마 핑계대고, 엄마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약간 거짓말 같기도 하고, 엄마를 일단 팔아야 되니까. 중1 때까지는 엄마를 팔더라고요. 중2 정도 되면 더 이상 엄마를 안 팔아요, 애들이. 무슨 말할 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근데 중1 애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엄마를 팔아요. 와, 진짜 엄마를 너무나 파는구나.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자꾸 이제 딸려오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은 건데, 중3 애들은 이제 여기는 없지만 제가 고등 설명회로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좀 약간 억압적으로 시킬 게 많아서, 중2까지는 그래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중3들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꿈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모님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쵸? 부모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맛있는 거 사주고 밥도 잘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상처 입고 와가지고 말하면 나 감싸주고, 이런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지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조언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쵸? 근데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근데 사실 부모님들 말을 더 잘 듣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선생님 말을 좀 더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꿈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애들한테 자꾸 접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저기 이제 저희 아들도 좀 수업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요. 아주 막 전문적인 선생님만 아니더라도 제법 잘해요. 그래서 수학하고 이제 과학 같은 게 좀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 고려 나온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한양대 나온 선생님도 한 분 계세요. 한양대 나오신 선생님이 이제 그 부원장님이신데, 아무튼 그래서 한양대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에이 한양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수능을 잘못 봐가지고 막판에 서울대나 고대원대를 갈 수 있었던 선생님이면 사실 제 제자예요. 되게 잘했어요.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서울대였는데 수능에서 미끄러져도 그래도 한양대 가더라고요. 근데 수학과를 나오셨고 엄청 잘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도전하지는 않았고, 학원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14년째 저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 학원이 되게 안정적일 거예요. 절대 그만둘 일이 없어요. 저만 보고 따라오는 선생님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바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너무 잘해서, 원래도 잘했고요. 애들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하시고, 저는 애들을 좀 풀어놓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빠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는 게 있어서 좀 풀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하셨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떠드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이런 선생님도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제가 못하는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1학년 3명이 너무 떠들고 있어서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하고 샤우팅 한번 해가지고 애들이 조용해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너무 잘하세요. 분당에 지금 고3들도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고3들 수업을 맡겼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너무 잘하시고 지금 분당에서 지금 올해 서울대를 갈 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한 4년, 5년을 시킨 친구거든요. 처음부터 잘했겠냐고요. 남자애인데 남자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자애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제가 뭐 성차별을 하는 발언은 아니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내다가 그 선생님한테 본받고 싶은 게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믿고 따라가요.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선생님 저 이거 또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요. 그러면 해야지. 네, 이렇게 돼요. 여자애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자꾸 믿는 듯한데 이 정도면 날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시키면 해야 되는데 그럼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여학생들은. 그래서 그러지 않는 여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 이제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래서 좀 말 안 듣는 남자애들은 특히나 보내세요.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여기 이 친구는 또 누구냐면은 군대에서 만난 사이예요. 제가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족보를 알려드리는데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거든요. 이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왔지. 가가지고 둘이 만났나 봐요, 군대에서. 웃긴 친구들이에요. 다 수학과인데 왜 웃긴 친구들이냐면은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수학 전공했어? 수학 전공해서 이러다가 군대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둘이. 미친 거 아니에요? 군대 그냥 인생이 너무 피곤하니까 군대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나?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자꾸 꼬신 거예요. 수학과 나오고 자기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있었던 학원이 있는데 원장님하고 같이 일 좀 하자고. 그래서 바로 온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벌써 이 친구도 저하고 한 5년 정도 했어요. 이 친구는 뭐 13년이고 오래됐죠. 14년 이렇게 돼.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학원이다. 선생님이 바뀔 일은 없다. 굉장히 남자들인데 굉장히 의리가 막 넘쳐나요. 정말로.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선생님들은 바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을 거다. 그래서 과학 수업은 지금 일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중2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5시에서 8시. 요번에 다음 주 일요일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3-1을 하는데 책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시중에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책의 순서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1 애들이 있는데 중1 애들은 지금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2-1을 물리 파트는 들어갔는데 생지는 좀 내용이 쉬워서 좀 빨리 끝났는데 3학년 거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시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중1 지금 1학년 1-1까지 했죠. 1-1을 안 배우긴 했는데 들어와서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원하시면은 해라. 그러면은 어쨌든 진도는 끝내줄 거다 하고 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2학기 때가 되면 1-2는 시험 공부를 따로 시켜줄 거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2학기가 되면은 진도를 나가면서 2학년 2학기 거 시험 준비는 따로 시켜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초력 같은 경우는 뭐 겨울방학 때부터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한 내년 3월쯤 되면 초력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과학 공부를 하고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여기서 중학교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무튼 지금 중학교 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 수학이 진짜 절대적이라는 거.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빨리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학생들은 물리, 화학도 배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을 특히 물리 같은 거를 학습을 안 해보면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요 자기가 인문계인지 이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 생겨요. 국어나 영어에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과 애들도 국어, 영어 잘해요. 오히려 더 잘해요. 네. 근데 실제 이과 애들은 수학도 수학인데 수학을 잘해도 과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물리는 수학이 베이스이긴 한데
수학을 잘한다고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물리는 특히나. 그래서 배워봐야 돼요. 배워봐야지 본인이 느껴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뭐 예전에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라도 주로 문과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이 이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물리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수학보다 어려워요. 이제 수학이 베이스가 돼야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물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내가 인문계로 갈지 자연계로 갈지 좀 결정이 나고 대학에서도 뭐 공대 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회마저도 중학교 때 안 해보기 때문에 박탈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안 시켜보면 이 아이들은 저절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문과로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의 공부를 하기 싫거든. 어렵다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좀 시켜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근데 중학교 과정을 안 하고 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리를 개강을 해요. 중3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1 학생 한 명이 수학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제가 합류를 시킬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 교육을 이제 이 학원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래 물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학도 잘 가르치지만 당연히 물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팩트예요. 저보다 잘 가르치는 물리수 강사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고등학교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그래서 제가 고대 편입이 너무 쉬웠어요. 학사 편입으로 보는데 수학하고 물리를 시험 봤기 때문에 물론 그 물리가 고등학교 물리가 아니죠. 대학교 물리긴 한데 뭐 예전에 공부했던 게 어디 갔겠어요? 책 보니까 다 생각나더만. 수학도 뭐 책 보니까 다 생각나고 대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근데 그 물리는 정말 필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국어도 너무 독서 토론 막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요. 안 하고 계시면은 차라리 수학하고 지금 영어 공부를 좀 더 시키면서 과학에 이제 투입을 하고 국어를 만약에 안 보내고 있다. 근데 다른 과목이 급하다. 그러면 제 판단은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보내겠어요, 국어는. 그 전에는 무조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시키고. 일단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해도 좀 따라가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고. 영어도 뭐 제가 말한다고 뭐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대부분 3번 다니는 학원도 2번도 많이 있지 않아요? 찾아보면 2번으로 바꾸세요. 어차피 3번이라고 해봐야 3번 내내 수업을 많이 하겠냐고요. 가가지고 단어 외우고 뭐 그런 시간이 많을 거라서 2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 말고 2번의 시간을 길게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걸리시면. 그래서 나머지 하루를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공부를 그쪽으로 좀 더 투자하시라는 얘기고 수학이 부족하면 그냥 수학 지금은. 수학 진짜로.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요 다 돼요. 시험 공부 어떻게 시켰냐면 그냥 평상시에 3시간 하다가 시험 기간에 2시간 늘려가지고 시키고 그냥 끝. 그래서 시험 잘 봐요. 과학은. 지금은 그렇죠.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 이제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스텝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아까 초등할 때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까 초등부 아까 한번 오셨던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진짜 여기다 학원을 차렸어요? 계속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11분밖에 안 걸리고 제가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선생님들만 맡겨놓으면 학원은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돼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은 또 학교 다니시니까 뭐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 대학 다닐 때는 저는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알바도 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스타일인데 어차피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대학생들하고 경쟁해서 뭐 걔네보다 학점 잘 나와줘요. 뭐 이기면 뭐 기분이 좋겠어요? 물론 걔네보다 잘 나오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뭐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수를 다 끝내서 건축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게 저한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뭐 얼마나 수업 듣고 시험 기간에 조금 공부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뭐 아이들 지도하고 이런데 시간은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분당까지 한 1년을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여기 한 11분, 12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예, 그 체력 때문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더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길을 뽑아가는 이 중일 여자애들 때문에 지금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와 애들이 진짜 막 살아있는 막 생선이 막 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바닥바닥바닥 뛰어다니면서 저한테 아주 그냥 길을 싹싹 뽑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중2 정도 되면 좀 말 들어요. 좀 조용해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만약에 공부하다가 수업 네. 시간 끝나고 네. 이해를 못하거나 궁금증 이거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어떻게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주 3회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진도를 나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주고 과제를 내줘요. 과제를 내주는데 숙제 검사는 언제 하냐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수업을 할 때 과제 검사. 두 번에 해서 수업 내준 거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도 1, 2, 3.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통과 못하면 두 번째 시험을 봐야 돼요. 또 통과 못하면 세 번째를 봐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상은 없어요. 애들도 지치기 때문에 통과 못해도 세 번째는 집을 보내주는데 근데 10문제를 서술형으로 봐가지고 8문제 이상을 통과하면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숙제 다 해오고 다 통과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2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린트를 좀 더 줘서 이런 문제도 좀 풀어봐 하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테스트만 보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막 오버되고 맥스 4시간 시켜요. 시간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두 번 수업을 할 때는 2시간, 2시간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기본이 2시간이지만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애들이 모르는 걸 충분히 다 공부를 시키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다음 주 수업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테스트는 선행 나가는 거랑 현행 나가는 게 만약에 있으면 같이 섞어서 보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시험 공부는 언제 시키냐면은 그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으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은 6시에 첫 타임인데 6시에 와서 8시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10시까지 붙잡아놔요. 그래서 진도를 앞에서 나가고 나머지 2시간에 시험 공부를 시켜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고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전주 거를 뭐 기억을 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으면은요 모두가 다 천재가 돼버리잖아요. 한번 공부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근데 어차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주 공부한 거는 꼭 마무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숙제를 만약에 안 해갖고 보면 그러면 와서 해야 돼요.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숙제 안 해갖고 오면 그때부터 숙제해야 돼요. 여기 와서 세 번째 날 그래. 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숙제가 안 돼 있어서 막 3시간, 4시간을 풀었는데도 숙제만 빠듯하게 했다.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따로 또 불러요. 주말에 와. 테스트 봐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막 애들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절대. 할 거 다 하면 편한 학원. 딱 자기 할 것만 진짜 제대로 하고 질문하고 딱딱 하면 되게 편한 학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학원이 될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도 학원인데 친구 좀 데려와 그러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야 테스트 통과 못하면 2차도 봐야 돼. 3차도. 그럼 거기서 애들이 안 와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와요. 야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바보야. 제가 이제 이러면서 농담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별도의 자습실 같은 게 있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지금 공간이 5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하나 여기가 제일 큰 공간인데 원래는 저 뒤에까지 해가지고 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최근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 공간이 5개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직은 분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는 여기 맨날 있고 그다음에 요 선생님은 지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맨날 있고 이 선생님이 지금 고3들 때문에 분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다 다시 오셔도 3명이 맥스로 들어가도 2개가 남죠. 그러면 초등부 선생님이 한 분이 교실을 쓰셔야 되니까 교실 하나는 남거든요. 자습할 공간은 있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뭐 여기만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에 와서 공부해 그래도 안 해요. 다 스카 가던데 요즘은. 네, 그건 뭐 자유롭게 하면 되니까.
스카가도 공부 안 하고 놀까봐 좀 걱정되세요? 네. 하면서 최근에 받는 수용 인원이 혹시 정해졌나요? 아, 그거는 이제 수준이 맞으면 뭐 한 10명 왔다 갔다까지는 받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근데 지금 절대 그런 반은 없고요. 당연히 없죠. 예, 앞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진도가 안 맞는 애가 들어와도 억지로 이렇게 넣지는 않고요. 개별 학습을 좀 시켜서 넣을 거예요. 개별 학습이 뭐냐면 그 아이 진도가 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도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봐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과외 형태이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빠르겠죠. 그걸 따라잡으면 이제 반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뭐 안 배운 데도 넣고 이러진 않을 거고. 네. 근데 일단 들어오면은 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초등부 네, 네.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초등부 시간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학년이죠. 그러니까 월수금에 1시간 반 시간은 반이 있고요. 시간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초등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아니면 이제 화목토에 화목에는 이제 시간을 좀 길게 해서 2번을 하고 있는데 초중부는 좀 유도리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시간이 픽스돼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좀 시간이 프리해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약간 자유 정하면 되고요. 같이 이 시간에 좀 맞춰주셔야 돼요. 월수금 4시에서 6시 아니면 화목 4시에서 6시.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과정을 하고 싶으면. 근데 초등학교 과정은 초등부 선생님이 좀 유두리 있게 하고 계세요. 내년에도 중1은 9시에서 12시일까요? 아니겠죠? 이 친구들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시간을 만들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 시간이? 예. 이 시간을 옮기고 뭐 이 시간을 다른 학년으로 넣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시간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계속 한번 지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그래서 뭐 물리든 화학이든 계속 가르쳐야죠. 애들이 그런 거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대비는 한 달 전부터 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 나가면서.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시험 준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진도 나가면서 못해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애들이 과목도 많고 어렵고 난이도도 훨씬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무조건 많이 시키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네? 아 그냥 그 수업하는 반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반에 넣을 수가 없으면 진도를 맞춰서 넣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반이 진도가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3-1 중반까지 나왔고요. 중간. 그다음에 2-2도 2는 거의 3분의 2 정도 진행했어요. 뒤에 거의 확률 통계 쪽 남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단어는 그 앞쪽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조금 남았구나. 그래서 근데 이거 금방 해요. 이거는 얼마 안 남았고 얘는 지금 중간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3-1에 책의 한 절반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은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만약에 와서 개별학습을 하면 제가 진도를 맞춰가지고 넣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아직 너무 많이 나간 건 아니니까. 문제집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네, 문제집 정해서. 시험 기간에는 프린트를 주고요. 시험 공부하는 거는 계속 프린트를 줘요. 그럼 아이들마다 문제집이 다를 수 있나요? 아니면 반에서는 똑같은 거고, 반에서? 예, 개별학습 할 때는 다른 거겠죠. 우리 학교마다 네.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교과서요? 수학하고 과학은요, 교과서가 하등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국어, 영어는 영향을 주죠. 왜냐면 국어는 그 출판사마다 지문이 다르잖아요. 영어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지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학과학은 자료를 줘봤자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큰 의미가 없죠. 물론 그러니까 학원 공부를 시키면 수학과학은 거기 있는 거 정도는 그냥 애들이 풀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거 수학과학은 학교 교과서 같은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전혀 무관해요. 네. 국어 특강이나 네. 아니면 개설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분당에서는 애들 수능 공부 시키느라고 그걸 했었는데 지금 국어를 하니까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선생님까지 모셔 다시 와가지고 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긴 한데 만약에 진짜 수요가 많으면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년별로 좀 해야 돼서 학년별로 해야 그 애들 공부시키고 이제 수능반으로 넘길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러나 괜찮은 선생님을 모셔올 수는 있다. 근데 학생 수가 돼야지 모셔올 수 있잖아요. 애들 뭐 두세 명이 있는데 제가 막 돈 막 이렇게 주면서 모셔오면은 안 되잖아요. 애들이 좀 많으면 혹시 그거는 이제 좀 보고요. 영어 선생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 계세요. 제가 학원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도 뭐 애들 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엄청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한둘이겠어요. 있는데 일단은 수학과학에 좀 집중을 하려고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집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상황을 좀 볼게요. 원장님 특강 날짜는 언제부터? 7월 20일부터요. 어떤 특강이든 저기에 써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수학 진도를 많이 나가서 이런 거 공수원 이런 거 특강 듣고 싶어요. 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현재 학원에 있는 애들이 진도를 많이 안 나간 상태라서 지금 이제 저런 건 안내를 안 드린 거고 지금 중2인데 우리 아이는 많이 했는데 우리 공수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시면 돼요. 그 18번에 한 스텝을 마무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공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수 2도 있고 되게 많아요. 수업이. 기존 애들도 있지만 여기 대수까지는 지금 해놨고 아직은 미적분이 할 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서 미적분은 안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대수까지는 수학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미적이나 이제 미적 2, 기하 이런 거 해야지 저희는 재밌기는 한데 특히 미적 2 정도는 해야 재밌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물리 수업을 여름방학 때부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잘하고 너무 애들을 지도하고 싶은 물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대수까지는 지금 해놨어요. 듣고 싶은 애들은 들어라. 근데 갑자기 공수원은 아무도 없는데 미적 1을 하고 싶다. 미적 2를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면 만약에 여기에 반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요. 그냥 그 반에 미적 2를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여기 선생님들은요. 책 없이도 그냥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서 지금 이제 입학하면 중2인데 네. 선행도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데 입학하면 중1이요? 지금 중1? 2?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왜 간신히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를. 아니에요. 제가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학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은요, 편하게 놔두면요, 그걸 이용해요. 자기가 능력이 많고 조금을 떠나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동네 분위기가. 다 그냥 선행하는 애가 쟤 공부 잘하나 봐. 그러고 말아요, 애들이. 부러워. 나 따라갈 애가 아니라니까 이 동네 분위기예요. 근데 학원에 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시험 공부만 시키고 있으니까 나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러고 주변에 눈을 기웃거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중2 애들이 쟤네들을 지금 2-1을 그만큼 끌어올리고 3-1을 하고 있는 게 애들이 원해서 했겠어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애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은요 나중에 그냥 편한 대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력이 나중에 안 쌓이고 고민만 쌓이고 아직 모르잖아 애들은. 나 이 과정만 잘하면 뭐 순간 기분 좋아. 그럼 뭐 다음 과정 가서 또 잘하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고등학교가 훨씬 더 큰 문제인데 그 준비를 해야지. 특강을 들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 수업에 빨리 들어와서 2-1을 하고 어느 정도 하더라도 하고 나서 넘어가야 돼요. 그 특강은 20일부터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한 2주 정도 있어요. 2주 동안 2-1을 좀 많이 하면 돼요. 그냥 어머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이거는 아이와 학원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드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엑스랑 뭐 이런 거 다 해서 기대를 저희 많이 학원은 했는데 제가 좀 학생들을 잘 끄는 것 같은데 애들이 저를 잘 따라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신기하게. 제가 가끔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먹을 걸로. 친구 데려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고기 먹으러 갈래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는 학원비가 이제 한 달치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남자애들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갔더니 뭐 10만 원 넘게 먹더라고요. 그래 잘 먹는다 먹어라. 네. 왜요? 한 달치 정도는 사용할 수 있죠. 뭐. 없는 셈 치면 되죠. 그 학생을 없는 셈 친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안 받은 셈 치면 애들 사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포근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네, 막 돈에 막 엄청 욕심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 특강도 제가 여기 다니는 학원생들은요 되게 수업료를 되게 낮게 배정을 해놨어요. 18번인데 학원생 같은 경우는 18번인데 36만 원만 딱 배정을 했어요. 이 36만 원이 뭐냐면 학원에서 12번 수업하면 받는 수업료인데 특강은 18번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물론 저는 특강만 들을래요. 그러면 이거 수업료 다 받아야 돼요. 그건 다른 점. 여기 다니는 학생들 어머님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 뿐이죠. 근데 저는 특강만 들을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 수업에 같이 들어오세요.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로 모르시지만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결정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눈에 띄시면 빨리 가서 잡으셔야 돼요. 소개를 받은 분들을 첫 달에 두 분 다 10%씩 제가 DC를 해드려요. 굉장히 좋은 기회.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처음에 오자마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받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달 건너뛰어서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 달에 10% 해주면 크지 않아요? 그쵸? 제가 뭐 여기 학원비가 과학은 좀 비싸다고 하던데 제 30만 원인데 4주 수업에 안 비싸요. 저의 능력을 믿으세요. 절대 비싸지 않고요. 수학은 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이렇게 뭐 비싸거나 싸거나 그러지 않은 정도로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서 또 해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왔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누구라도 붙잡고 오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받고 데려온 사람도 받고 오신 분도 받고 이렇게 좋잖아요. 아이들은 또 제가 맛있는 거 사줘서 좋고 그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런 것 뿐이고요. 주 목적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동생은 적응이 안 되죠. 그럼요. 형제인데 형제 할인은 있어요. 3%? 둘 다 합쳐서. 너무 적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합쳐서 3%.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이 친구만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부모님들한테 많은 걸 해드린다. 그리고 두 과목 들어도 할인을 해줘요. 그것도 3%. 수학과 같이 들으면 3%. 혜택이 많은데 나름. 그리고 봐요. 특강도 봐요. 얼마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비용이 얼마 정도? 고등학교 수학은요. 수업은 48만 원. 좀 많죠. 과학은 똑같아요. 30만 원 똑같은데 수학만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 지금 고등학교 과정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48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처음에 되게 망설이셨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한번 들어보셔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오셨던 분이라서 망설이시더라고요. 상담을 왔는데 그리고 계속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계셨는데 그럼 어머님 자유 시간도 없지 않냐? 수업료가 거기가 좀 더 싸대요. 근데 그럼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어머님의 자유 시간과 아이의 덜 피곤함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질인데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다고 말하면 다 뽀록 날 텐데 대치동 선생님들보다 잘 가르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과정으로 갈수록 그거를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질문이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 가셔도 되는데 이게 또 막 우르르 또 이렇게 오시면은 안 돼요. 저 5시에 지금 고등부 설명회를 해야 돼서 거기는 많이 오실 것 같지는 않지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고등부 설명회 끝나고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아니면 지금 죽어도 저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만.
한 분, 1번. 네. 네. 아, 저한테 뭐 아무 때나 문자 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요? 아, 이거 상담하시려고 남아 계시는 거예요? 저 세 분만. 한 분, 두 분. 네? 네네네. 수학학원은 딴 데 다니고 네네네. 그래도 돼요? 토요일 일요일, 몇 학년이에요? 1학년? 토요일 9시에서 12시. 네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수업을 못 나오면요, 그거는 영상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는데 그걸로 대체해야 돼요. 네네. 네. 그 수업을 해주기는 좀 힘들고요. 네네. 길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거기를 끊고 싶은데 한 약속한 게 네네. 있어서 네. 그럼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무 때나 와서 등록을 네. 제가 지금 방학이라서 학원에 맨날 있으니까. 과학은 특강이 없어요? 네. 과학은 특강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네. 근데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학학원은 딴 데 있는데 네. 여기에 수학학원 한번 방학 기간에 여기 듣고 싶다 해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경험을 해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특강 듣기 전에 네네. 진도가 안 돼가지고 개별 네네. 활동이 와가지고 네네. 테스트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진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한번 혹시 한번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거나 그냥 과외만 했더니가지고 네네. 학원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근데 여기도 처음엔 개별학습이라 과외식이에요, 어차피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개별로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특강은 어차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특강 가기 전에 개별로 우선 수업을 하다가 네네. 많이 들어가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지금. 테스트 없이 그냥 와가지고 네,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개별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얘가 뭐 업무 수준까지 된다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나요? 데리고 와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루 수업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언제 되는 아무 때나. 아무 때는? 네. 그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 걸고 미리 해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아, 예, 아버님. 중2 과학은 중2요? 네. 내일부터 진행되나요? 아니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네, 내일은 애들 시험 끝났다고 제가 쉬게 했어요. 다음 주. 그 혹시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신가요? 네. 중이요? 중학교 2학년. 네, 그러니까 네. 과학 하시겠다고? 그건 아닌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니고. 아, 친구들 여기다 해서 여기 좀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12일부터. 12일. 12일. 7월 12일부터. 얘가 방학을 미리 다녀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금. 다 그렇죠, 뭐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중3 거를 시작을 할 거라 괜찮아요. 이제 만약에 잘 못 따라오면 제가 좀 붙잡아 놓고 시키면 돼요. 아, 저거는요. 지금 중3 애들 이상 듣는 건데, 그리고 수학 진도가 고등학교 수학을 최소한 1학년 거 정도는 할 줄 아는 애들이 들어야 돼요. 얘가 수학을 처음에 하고 있어서 네네. 할 건데. 수학을 어디까지 했어요? 고2까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 아세요? 고1이 공수 1하고 공수 2. 무조건은 아마 지난 분기 끝나고 무조건. 아, 미적분까지 했어요? 네. 오. 그러면 물리 들어도 되는데. 그럼 물리 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수학이 필요해요, 물리는. 같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미적분을 나갔다 그러면 여기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으면 좋기는 한데, 예. 근데 저거는 중3 거를 또 끝내고 2학기 때 시험 준비해주면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그런 반이고요. 저 밑에는 한 5개월 정도 하고 끝나는 반이에요. 물리를 한 번 배우고 일단 1단락을 짓는 반이에요. 5개월 정도 배우고. 물리는 건 언제부터 시작해? 이것도 다음 주. 아니요, 그거는 방학 그 다음 주인 것 같아요. 19일, 18일 토요일. 18일 토요일 날. 있는 정도인지는 저희가 신청을 해. 수학이 진도가 나가 있으면 제 경험상 들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가요? 미적분? 수학이 미적분을 배웠으면은 제일 좋긴 해요. 아, 미적분. 예, 근데 미적분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그 정도 개념이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예, 그건 5개월이 끝나는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중학교, 그러니까
중에는 제 방학 기간이셔서 주중에 연락을 안 드려요. 주말에도 일요일은 전화를 매일 전화. 아, 저는 아무 때나 연락 주셔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어머니. 개인적인 네네네네. 네네네. 주석이가 ADHD가 아, 이름이 준석이에요? 먹고 아, 있고 네네네네. 지금 그런 충동성의 중이기가 되면서 네네네. 조절이 안 돼서 아, 네네네네네. 원래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네네네. 자율일날 되게 잘 했었거든요. 네네네. 준석이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얘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네네. 이 먹는 것 때문에 폭주를 하면서 이게 네네. 충동성이랑 이게 더 무너져 내려가지고 약도 네네네. 지금 안 받는 상황에서 네네네. 지금 약을 지금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네네네. 자기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잘할 수 싶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외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너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냐 했는데 자기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으면 얘가 하는 행동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뭐 특별히 돌출 행동이 좀 심해요? 아니 그런 건 크게 없어요. 아, 아니, 오히려 더 얌전해요?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그냥 적당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때 눈빛이 한번 휙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이유가 없이? 뭔가 기분이 나빠야지.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게 먹을 거랑 조금 관련이 돼서 음, 조금 먹이고 얘기를 하면 좀 괜찮아져요. 되게 배고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배고파서 배고픈인지가 아니라 그냥 이 충동성 조절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켜봐야죠. 네. 그게 뭐 큰 병도 아니고. 저 그냥 오늘 등록하고 아,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잠시만요.